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이 구리 갈매 서영 아너시티 수분양자분들께 드리는 편지예요. 편지 내용은 공사장이 드리는 전매나 임대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을지 공사장이 생각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수분양자분들에게 달콤한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듣기 싫고 씁쓸한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기분을 너무 상해하시지 마시고요.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 캐치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장은 지금 서영 아너시티, 여기 서영 아너시티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죠.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서영 아너시티 차량 출입구, 인도 주출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구리 갈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에 여기 입점하고 있는 구리 갈매 유니콘 부동산과 협력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임대차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금강 IX 유니콘 부동산에는 강미경 소장님도 계시고요. 공사장도 이 사무실에 자주 출몰 하니까 서영 아너시티 수분양자분께서는 아직은 아너시티는 부동산이 입점하고 있지 않잖아요. 구리 갈매 금강 IX타워에 있는 유니콘 부동산 오셔갖고 많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분양권 전매 시장부터 볼게요. 지금 서영 아너시티 수분양자분들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실사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입주 지정 기간 안에 대출 잘 알아보시고 입주 지정 기간 끝나기 전에 잘 입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분양권을 내가 등기치고 임차를 맞추려는 분들. 그래서 전매 시장과 임차 시장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매 시장을 알아보려면 먼저 입주한 구리 갈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의 분양권 전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9월 2일부터 실제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구리 갈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가 입주 지정 기간이 11월 30일이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더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9월에 제조용 공장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제조용 공장의 프리미엄은 호가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만약에 내 전용 면적 30평 공장이라고 치면 분양 면적은 60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평당 100만원을 곱하니까 30평짜리 전용 면적 공장은 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11월 30일 날 쭉 프리미엄이 낮춰지면서 마지막에 거래된 거는 전용 면적 30평 정도 되는 제조용 공장이 한 프리미엄 1000 정도에서 거래가 됐어요. 실제 프리미엄이 10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낮춰진 겁니다. 쭉 꾸준히 내려왔어요. 9월, 10월에는 전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호가만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업무형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호실당 한 1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셨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됐고요. 입주 기간 마지막 정도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0만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마이너스였던 거는 계약금 포기한다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계약금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숙사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호실당 한 1000만원 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기숙사도 마이너스였고요. 마이너스 최대치는 똑같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물건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프리미엄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쭉 내려왔을까요? 이거는 팔려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있으신데 살려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팔려는 분들은 팔려고 노력을 하신 거고, 살려는 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서영 아너시티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서영 아너시티는 아마 이 금강 펜테리움 IX타워 12월 기준에 이 호가 가격을 기준으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용 공장은 조금의 프리미엄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 업무용 섹션 오피스나 기숙사는
무피나 뭐 지금 마이너스 P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분양자분들이 이제 2년 전에 분양을 받을 때는 금리가 2%대였어요. 그래서 실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임차를 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내가 분양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이자가 더 적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양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저렴하고, 그러다 보면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분양을 받는 게 정답이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액을 투자하고 계약금 10%나 그 다음에 잔금 때 10% 추가하면 한 20% 정도만 투자하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자분들은 이 당시에 합리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6%대가 나오고 있어요. 실사용자 입장에서 봐도 월세를 내는 게 이자를 내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게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금리 때문에 부동산 다른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 등이 하락을 하잖아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 정말 소수에 있는 소수분들은 금리가 이게 비정상이다, 금리는 낮아질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미래의 상승을 예견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가치는 상승할 테니 이거를 예견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사용하신 분들 중에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분양권 전매에 매수로 나서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적어진 거고요. 매수자가. 투자자 입장에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낼 때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내 돈을 보태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현재는 없어요. 여기에 공실 리스크가 상존을 해요. 이거를 투자했을 때, 샀을 때 어느 정도 공실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소액 투자가 어려워요. 이제는 20%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자마자 공실 리스크가 바로 나를 덮쳐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지를 않습니다. 투자자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실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소수인 분들이 매수자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만큼, 매수자는 요만큼. 그래서 실제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피,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항상 소수에 있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잖아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큰 성공으로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 임대시장을 한번 볼게요. 2022년 9월 제조용 공장은 전용평당 7만원, 30평에 제조용 공장이라 그러면 7, 3, 22, 21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돼서 호가가 나왔어요. 업무용 섹션 오피스는 전용평당 6만원 정도로 나왔고요. 기숙사는 분양가 대비 4.5에서 5% 정도 수익률로 임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제조용 공장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호가는 전용평당 6만원이에요. 업무용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전용평당 5만원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내 섹션 오피스가 10평이다 그러면 50만원의 임대료로 나온 물건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기숙사는 분양가 대비 지금 3.5%에서 4% 정도 사이에서 나와 있어요. 자, 요 호가들은 지금 요렇게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호가 중에서 거래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낫던가, 섹션 오피스면 48,000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금액이 낮다던가, 아니면 코너 호실이라서 베란다가 이렇게 이면창으로 돼 있다던가, 이런 경쟁력 있는 오피스, 경쟁력 있는 공장들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전용평당 5만원이다 라고 해서 5만원이 그냥 다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내 물건이 여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거래가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임대시장이에요. 지금 이 시세대로 지금 말씀드린 평당 5만원, 6만원 받으면 이자 금액도 안 나옵니다. 이거 부동산도 알고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내가 월세를 받았는데 내 돈 더 내서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되게 황당하죠.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뭐 황당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임차를 맞추면 이자를 갚을 때 내 돈이 이자 100% 내는 게 아니라 한 80%는 월세에서 충당하고 20%는 내 돈 좀 보태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또 관리비도 내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안 맞추면 공실기간 동안은 이자를 100% 내가 물어야 되고요, 관리비도 내가 다 물어야 됩니다. 관리비도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두 임대인이 납부하시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5개월 납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냥 조금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임차를 맞추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게 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 분들은 많아요. 지금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에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리갈매 IX타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건들이 많아요. 전매하다가 전매 못한 물건들 다 임차로 변경됐어요.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서영 아너시티까지 더 추가가 됐어요. 임차 물건은 많고 임차인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임차인을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껴주시려면 잘해주셔야겠죠. 임차인이 원하는 게 각가지예요. 임차인마다 달라요. 어떤 임차인은 도어락 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임차인은 블라인드 해달라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임차인은 또 싱크대를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임차인은 또 렌트프리 한 달에 달래요. 임차인이 원하는 것마다 임차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어떤 임차인이 이것 좀 요구하는데 이것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줄 때 물어보면 가급적 맞춰주면서 임차 빨리 맞추는 게 그래도 뭐 나은 선택이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분들은 임대인분 물건들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물건이, 내 호실이 경쟁력이 있다, 이면 발코니다, 테라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호가에서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물건이 그런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내리던가, 아니면 렌트프리를 좀 더 주던가, 아니면 다른 임대인보다 보증금을 낮추던가, 이것도 아니라면 뭐 앞에 있는 부동산이랑 친하던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굳이 모르는 물건에 경쟁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이미 물건이 많아요. 그 물건 중에 이제 눈에 먼저 보이는 물건을 먼저 중개를 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점을 찾아서, 여러분의 물건 장점을 찾아서 부동산에 어필하고 그런 물건의 장점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물건의 경쟁력은 내가 만들어야 되고, 이 경쟁력 있게 만든 물건은 뭐 1주나 2주마다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시고 그래야 먼저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사장이 드리는 팁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건은 많고 찾는 분은 적어요. 그러면 찾는 분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만 거래가 돼요. 부동산도 물건이 이만큼 있어서 이거를 많이 거래하고 싶지만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적은 임차인, 적은 전매 매수인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임대인 분들, 전매하실 분들, 부동산은 어렵고 매수하실 분들, 그 다음에 임차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임대인 분들이나 전매하실 분들은 목표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전매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정말 서영 아너시티 수분양자라면 저는 조금 많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매를 그냥 포기하고 처음부터 임차를 노력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매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보다 임차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게 앞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전매를 하려면 정말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계약금도 포기하셔야 될 수 있고, 계약금 포기했는데 거기다 내 돈을 더 보태서 이 물건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전매를 포기하면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잖아요. 금리가 정말 2, 3년 후에 떨어지면 이 전매를 못해서 못 팔았던 물건이 효자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를 놓을 때는 구리갈매 서영 아너시티 다음에 현대 스칸센, 현대 테라, 휴벨라인까지 차례대로 있잖아요. 이 공급 기간 동안은 조금 서비스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표치보다 많이 낮춰서
임차를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강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현장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들르세요. 현장에 있는 부동산은 지금 거래된 이력들이 계속 있어요. 그 부동산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 얻으시고 내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분양팀만 믿고 따뜻한 방 안에서 뭐 계시거나 아니면 전화로만 부동산에 전화해서 뭐 팔아주세요, 뭐 임차 놔주세요 하시는 분들, 부동산도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물건들을 먼저 거래를 하겠어요. 만나서 안면 있는 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빼드리고 싶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물건이 먼저 손이 갑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많이 들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주택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업용 건물, 지식산업센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부동산 들어갔다가 두 번째 부동산 가는데 앞에 부동산이 미안해서 두 번째 부동산을 못 가겠다,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빼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동산 들어가고 그 옆에 부동산 들어가고 또 그 옆에 부동산 들어가고, 현장에 있는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르시고 다 상담받으시고 다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금강 펜테리움에 있는 유니콘 부동산도 들러주셔야 되고요. 저희도 물건을 받을 때 저희한테만 내놓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가 빼드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시면 다 여기저기 더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공사장이 생각하는 각 서영 아너시티 물건에 대해서 공사장이 지금 생각할 때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마 목표 금액만 좀 낮추시면 임차가 잘 맞춰질 것 같아요. 구리 갈매나 남양주 별내가 원룸 오피스텔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곧 대체 상품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은행 이자만큼은 안 되겠지만, 자, 상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많아져서 안에 사람들이 많아야 그 다음에 장사하실 분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뭐 인테리어 사무실이 아니고서는 나머지 식당이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분들은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제조형 공장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임대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조형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입주를 잘 하시는데요. 이게 임대차로 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옮기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요. 기계도 옮겨오는데 많이 들고 여기 적응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높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잘 안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3-4칸 이렇게 같이 쓰는 좀 큰 회사들이 오면 좋겠는데, 여기 구리 갈매나 남양주 같은 경우 업무 시설이 많이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뭐 2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하시는 사업장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한 칸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섹션 오피스를 2칸, 3칸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합쳐서 내보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칸이라도 먼저 쓰실 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시는 게 정답이실 것 같아요. 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 금강에는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는 이게 창고를 주력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편한 창고는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기 서영에 입주하는 뭐 섹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뭐 제조용 공장이 사용할 창고인데 여기 입주율이 높지 않으면 창고도 임대차가 잘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션 오피스나 제조용 공장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창고가 그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공사장이 서영 아너시티 수분양자분들께 드리는 뭐 조금은 씁쓸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 아너시티 이제 뭐 제조용 공장이나 섹션 오피스나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 계신 공장이나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모셔 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서영 아너시티의 다른 조금은 기분 좋고 밝은 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영의 장점들을 많이 부각해서 서영으로 손님들을 많이 모셔와야죠. 감사합니다.